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점령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신무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들은 지난 10일 벌어진 대북전단에 대한 총격 도발과 관련해 대응작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 휴대용 대공무기 신공과 상륙 장갑차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점령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의 NLL 무실화 책동 및 적 화력 도발과 서북도서 기습 강점 등 다양한 공격 양상을 고려하여 대비 태세를 보강하였으며 접적적 적 침투 및 도발 대비는 DMZ 내 주도권 장악 차원에서 작전 개념을 보완하고 적 화력 도발 시 현장 및 합동 전력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해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군 공기부 양정의 기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의 성능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해 국방위원들은 10일 벌어진 북한의 총격 도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최초 북한 지역에서 총성이 들려왔을 때는 우리 지역으로 낙탄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총성이 들렸을 때 우리 지역으로 총탄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북측 도발 원점 인근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적들은 당연히 후사면에서 장사정포도 지금 후사면에 배치해서 전부 다 하는 걸로 다 보고됐잖아요. 당연히 후사면에서 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로 문제다. 우리 군이 대피령을 발령한 곳은 민통선 안에 횡산리였어요. 그런데 정작 낙탄이 떨어진 지역은 그로부터 한 6km 떨어진 연천군 삼곤리 중면이었습니다. 근데 중면에다가는 대피령 내리지 않았죠? 정확하게 원점을 확인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걸 시간을 가지고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 작전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호한 즉각 대응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현장 지휘관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원들은 이외에도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참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합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과학축제 제36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본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자 지난 197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의 모형 항공기 대회입니다. 1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본선대회엔 지역별로 예선을 거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비행 부문,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종목엔 전국 15개 지역 예선을 통과한 1,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70m 떨어진 표적에 최대한 가깝게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물로켓 부문엔 450명의 학생들이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무선 조종 비행기와 헬리콥터 등을 시연하는 동력비행 부문엔 모형 항공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선수가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엔 항공우주 체험관과 공군 전시관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 당일 각 부문의 금은동상 수상자들에겐 공군 참모총장상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이 한강시민공원에서 제대군인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제대군인에게 감사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역 군인과 보훈단체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대군인을 감사하는 이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서 이 심적 좀 답답한 거 있으면 다 푸시고 오늘은 이 맑은 가을 날씨에 정말 신나게 한번 달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가자들은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 모여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까지 약 22km 구간을 달렸습니다.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번 제대군인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 여자 소총 사격에서 우리나라의 조은비 중사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 소총 사격에서 우리나라의 조은비 중사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1일 조은비 중사는 300m 표적에서 10분 10발 정밀 사격과 1분 10발 속사 사격을 했습니다. 조 중사는 이 경기에서 각각 93점과 89점을 쏴 총 182점을 득점해 동메달을 땄습니다. 육군 2군단 정보통신대대에서 근무하던 조은비 중사는 통신소대장이자 특급 전사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뛰어난 운동신경이 대한민국 코치진에게 알려져 선발 평가를 거쳐 특수전사령부에서 육군 5종 선수로 임무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부대에서 특급 전사로 제가 사격을 담당을 했었는데 역시 사격에서 사고를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에 첫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첫 출전, 첫 게임에서 당당히 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 육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한편 12일 영천 시민체육관에서 장애물 수영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재성 중사 등 9명이 참가한 가운데 황인수 하사가 26.6초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의견을 모아 추첨을 통해 들어주는 소원 성취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부대를 위한 어떤 소원을 적었을까요? 박예진 기자입니다. 여행객과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붐비는 서울역. 국방부가 여행 장병 라운지 앞에서 소원 우체통과 함께하는 국군 장병 소원 성취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군 장병 소원 성취 행사는 장병들이 필요한 소원을 엽서에 담아 소원 우체통에 접수하면 국방부가 부대의 병영 문화 개선에 도움되는 소원을 선정해 실현해주는 행사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과 병영 내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군 장병 소원 성취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우들을 생각하는 기회도 되고 이걸 통해서 밝은 병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과 동서울터미널에서 진행해 접수받은 소원은 약 500여 건. 전역을 앞둔 병장의 후임을 위해 통닭과 피자를 배달해달라는 소원부터 부대원들과 유니폼을 맞춰 운동하고 싶다는 소원 등 전우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빈 소원은 부대원들이랑 치킨 피자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거입니다. 꼭 이루어져가지고 또 소문도 퍼지고 이 이벤트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우들이랑 같이 이제 농구를 관람하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제가 신병 첫 휴가 나가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돼서 좋고 꼭 당첨돼서 고향 오리온스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장병들은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을 통해 댓글로 접수하기도 하고 예비역 또한 출신 부대의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밝은 병영 문화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던 연천군에서 사상 초유의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더욱 강한 도발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2차 고위급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는데요. 네, 한편 청와대에선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 2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지난 10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0일은 북한에서 서인노동당 창건절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에게는 전 북한노동당 비서였던 고 황장엽 부서님께서 소고하신 사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이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대북전단을 살포하자라는 단체장들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주체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그리고 거기에 북한인민해방전선, 우리 자유북한방송 이렇게 약 30명의 탈북자들이 모여서
오전 11시경에 이제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로만 위협을 했었지 이렇게 총격을 가할 거라고는 실제로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총격을 가한 거라고 하면 뭐 전단 살포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인 그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탈북 동기 중에 아주 잠재적인 녀석을 대북 전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17살 사병 때부터 이제 주워봤던 북한에서는 이제 지휘관들이 삐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수거를 하고 불태워도 지휘관들이 하게 하고 사병들은 그냥 모아서 석영이 막대질하듯이 갖다 주면 불태워버리고 그래도 잠깐 들여다본 사진이라든가 내용들이 우리 이 북한이라는 것 말고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저들이 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군에 있다가 이제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사진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세상 쭉 제가 그 후로부터 뭐 꽤 오래 있다가 탈북은 했지만 잠재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늘 수차를 강조하고 있지만 저들이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독제의 잘못을 아주 또박또박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슬렸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국방부에서는 또 이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을 얘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말하는 고사총은 최대 사거리가 8km입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돌아가고 연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꾸며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있게 될 고위급 회담에서 소위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끌어가기 위한 이런 것도 내포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사망설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김정은의 와병설 등을 시각을 거기서부터 다른 데로 돌려가기 위한 이런 고도의 심리전도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북한에서는 대북 전단과는 또 별개로 지난번에 방남한 이 고위급 3인방이 이 예정한 2차 고위급 접촉 일정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들이 꼭 필요한 게 지금 현 정세 하에서 상황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이 만약 맞는다면 또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김정은이 진짜 중병을 앓고 있다면 지금 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현 지도부가 남한에 저들의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고 싶고 어찌 보면 뭐 주도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저들을 인정받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노동신문과 우리 민족끼리는 그 과거에 없었던 옛날 34년 전에 있었던 고려연방공화국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6.15 정신에 의한 민족 대단합, 미군 철수에 근거한 조국통일 이야기는 간 곳 없어졌고요. 고려연방공화국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려연방공화국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그리고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북한 당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고위급 회담을 저들이 먼저 꼭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추모공의 후회를 꿈꾸며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전투수용 시간에 생존을 위한 훈련도 받습니다. 함정 근무 중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전우를 살리는 생존법, 지금 만나보시죠.
이암 훈련법에 대해서 교관이 설명을 할 거야. 이암 훈련이 뭐냐? 이암 훈련을 왜 하냐? 보다 안전하게 떨어지는 목적이 있다. 모두가 전투수영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해군 618기 훈련병들. 본격적인 생존 훈련에 들어갑니다. 다이빙 때에서 전투 수영의 일환으로 이암 훈련이라고 그러죠.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그런데 용감하게 제가 시범 타자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동기들이 하나도 포기 안 하고 전부 다 뛰어내렸던 기억. 이암 훈련은 함정 근무 중 위급한 상황에서 함정을 탈출할 때 바다로 뛰어들기 위한 훈련. 교관으로부터 이함 절차와 방법을 설명 듣고 5m 높이의 이함대에 오릅니다. 이암 훈련은 먼저 구명의를 정확히 착용하는 방법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암을 할 때 떨어지면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자신 있게 뛰어내리는 자세, 그리고 이암하고 나와서 해상에서 배에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 이탈하는 그런 방법, 영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함 때 가장 중요한 건 물과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것. 뛰어내릴 때 다리를 꼬아 수직으로 떨어져야만 수면과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관의 설명에 따라 정확한 자세로 탈출하지만 아직 자세가 완전하지 않은 훈련병도 있습니다. 일부는 고소공포증을 호소하며 뛰어내리기를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가장 낮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며 공포심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다리랑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교관님 한 분이 이제 밑에서 계속 뛰게 하고 좀 공포증을 좀 없애주셨는데, 막상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또 좀 떨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좀 앞에 보고 좀 차분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용기 내서 한번 잘 뛰었습니다. 훈련병의 품격은 수용 교관의 도움을 받아 이암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 깊이는 바닥까지 5m. 이함대 높이가 5m니까 실제로 이함대에서 물밑까지 느껴지는 깊이는 상당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꽤나 공포심을 느낄만 하겠죠. 이암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순환자 구조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순환자 구조는 해상으로 이제 이암을 하고 난 후에 자기 동료가 본인의 힘으로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동료를 어떤 안전한 구역까지 이동하는 데 도와주는 영법을 숙달하는 과정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구조 장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해상으로 뛰어내렸을 때 본인의 하의 군복 바지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바지 끝단을 묶어서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본인이 떠 있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존법을 익히며 전투수영 감각과 자신감을 키운 해군 618기 훈련병들. 이젠 마지막 단체 생존을 위한 훈련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희 친인척들, 재석이 속만 썩이던 아들, 동생, 친구, 나이 늦게 이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멋있는 남자가 돼서 이제 남은 군생활 더 열심히 해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필승! 북한의 저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과감하게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